빅머니 섹터 서치 장봉수 아펙스 에셋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업종 차트가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계, 철강, 금속, 비금속, 광물, 운송 장비 모두 업종 차트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하락하는 업종으로 나오고 있고요. 상승하는 업종은 바이오, 건설, 통신, IT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의약품 업종이 지난해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 최근 들어서 더 가파르게 기록을 하면서 오늘장에 5%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의약품 업종을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이 의약품 업종은 오늘 상승의 모습이 마치 이제 앞으로 내가 주도 섹터가 되겠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흐름인데, 일단 대형 주건, 중소형 주건 가릴 것 없이 상승폭이 큰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대형 종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7%나 상승을 했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6.2%, 그리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20% 이상 상승을 보였고, 앞서 들으신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에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업종 자체가 부각되는 이유는 이번 주 주말에 개최되는 미국 아마켓 때문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한번 짚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IT 업종에 비견하자면 연초에 CES나 중반에 있는 IFA 박람회와 유사한 모멘텀을 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문제는 종목 흐름에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은 저는 펀더멘탈, 즉 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형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 1조 원 클럽을 달성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인데, 일단 이미 작년에 달성한 기업으로는 유한양행이나 녹십자, 그리고 광동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쉽게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의 대표적인 회사가 셀트리온과 대웅제약, 그리고 한미약품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학회 이슈에 관계없이 이전에 매수하셨다면 충분히 조금 더 매매 없이 홀딩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약 섹터 같은 경우는 수년 전만 해도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실적 기반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뭔가의 전환점이 되고 있는 시기라는 점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하고요. 반면에 바이오 업종의 경우에는 이미 펀더멘탈과는 전혀 별개로 신약과 임상과 관련된 모멘텀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전부 다인 상황입니다.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난 1999년에 있었던 IT 버블 이후에 버블이 가장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가 이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더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익이 낮다면 수익금은 따로 떼놓고 원금만 가지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러한 기업들, 또 적자가 여전히 나는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러한 네. 기업들 전략을 좀 달리해서 가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IT주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IT 부품이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비금속과 IT 하드웨어, 운송 쪽의 하락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섹터로는 인터넷 섹터 가장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페24, 다나와 가비아 같은 종목이 1에서 9% 상승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이제 윈스라고 하더라고요. 윈스라고 해서 쇼피파이가 속해 있는, 그런데 한국의 쇼피파이가 카페24다라고 해서 최근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업종 중에서 우리 어떤 거 살펴볼까요? 코스닥에서는요? 네, 좀 크게 봤을 때는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점이 기업이 영위 중에 있는 어떤 사업 내용과, 그리고 기업이 분류된 업종 사이에 괴리가 있는 어떤 그런 기업이 많이 있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인데요. 업종별로 앞에서 보셨을 때 상승폭이 큰 종목들을 따로 떼내보면 결국은 코스닥 시장 또한 제약바이오 종목이 대다수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업종 자체가 중국 관련주, 그중에서도 오늘은 엔터주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증시의 구조적인 특징을 봤을 때 중국 관련주에 매수세가 쏠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존 대형 수출주들의 경우에, 코스피 시장에 있는 수출주들의 경우에는 원화 강세로 인해서 반등의 가능성은 엿보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베팅하지는 못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 또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주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수주 중에서도 기존에 어떤 많이 조정을 받았던 중국 관련 내수주가 특히 관심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FNC 엔터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속 배우 정혜인 씨가 중국에서 인기가 부각된다는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흐름상 봤을 때 1년 이상 횡보 기간 동안 매집성 대량 거래 이외에는 큰 거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상한가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살펴봤던 섹터, 시장의 주도주인 바이오,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중국 관련주 가운데 엔터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장의 공략 섹터는 뭐가 될까요? 네, 일단 중국 관련 소비주들 중에서 좀 순환매를 노릴 만한 섹터를 집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화장품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중국 관련 섹터들의 경우에는 아직 수치상 실적이 돌아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 전환 이후에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종목들이 매우 많은 상황인데 유독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화장품 섹터만은 좀 느릿느릿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마도 시가총액 규모 면에서 여타의 섹터들, 예를 들자면 엔터주들이나 콘텐츠, 그리고 게임이나 면세점 sek터의 어떤 마켓캡보다 이 화장품 업종의 전반적인 시가총액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반응이 느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도 한 달 전부터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 악화라는 이슈로 변동성이 좀 더 커지면 매수 기회로 여김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해서 만약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업종 내에서도 1분기 실적이 굳건하게 나오는 화장품 기업들이 있는데 LG생활건강이나 코스맥스 위주로 접근해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종목이나 섹터가 이 화장품 섹터는 많이 답답하고 좀 느린 상황이긴 한데 일단 한번 상승하게 되면 이후에 그 여파는 이전에 지루했던 만큼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루함을 좀 더 참아보자는 생각이 제 의견이고 투기적인 성향보다는 투자적인 성향이 강한 업종으로 현 위치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판단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네, 쉬어가야 또 잘 올라갈 수 있겠죠. 투자적인 성향의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화장품 1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